예,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양당 체제와는 다른 제3지대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안철수 후보가 그 단일화 제안을 함으로써 심상정 후보는 이에 대해서 제3지대 후보의 그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냐고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의 안철수 후보와 지금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과거 국민의당을 통해서 제3지대 정당으로서의 당위성을 많이 주장했고, 실제로 2016년 선거에서는 한번 성공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차 다 얘기된 겁니다만, 이제 민주정치가 양당제, 다당제가 좋은 건 뭐냐면, 이제 과거 왕정이나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일당 독재죠. 그러면은 어떻게 통치자가 어떻게 잘못을 해도 여간에서는 진짜 바꿀 수가 없죠. 어떻게 그야말로 폭력 혁명이 있지 않은 하는. 그런데 다당제가 되면 이제 투표로서 바꿀 수가 있다. 이제 양당제를 포함해서. 그런데 양당제만 되면은 일단 기득권 두 정당이 물론 여당이 되면 더 좋지만 야당이 돼도 국회의원 같은 건 해먹을 수 있고 정치인으로서의 기득권은 누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양당제로 하면은 두 당만으로서 다 기득권을 누린다. 그래서 제3당이 필요하다 이건데, 근데 또 제3당은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근데 주로 주장하는 게 결국은 뭐냐? 심상정 후보나 이렇게 쓰던가, 혹은 안철수 후보나 이 두 제3지대 정당 지도자가 주로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양당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처럼 최소한 야당만 해도 정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부정부패, 무능부패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3당 정도로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제3당이라고 해서 그럼 또 만약에 완전히 3당제가 완전히 뭉쳐진다면은 서로 엇비슷하게 비록 1, 2, 3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도 결국은 정치인이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마찬가지 기득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3당의 의미가 있으려면 이 두 당 제하고 어떤 단순히 부정부패, 주로 여태까지 여기서 양당제에 대해서 제3당, 제3지대 후보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부정부패, 무능, 이런 걸 얘기합니다. 기득권. 그래서 이런 게 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은, 정량적인 어떤 기다 아니다 이런 걸 확실히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양당 제가 이렇게 청렴하면 좋지만은 부패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정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3당에서 이 양당을 비판하는 게 그냥 부패하다, 무능하다 이거 말고는 어떤 특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3당에서 내보이는 그런 정책을 봅시다. 이제 이쪽을 그럼 소위 기득권 양당이라고 합시다. 국힘당, 더민당. 여기라고 정식 면책 써주면은 불공평하니까 여기서 더민당. 그런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토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노동이사제와 이제 민주노총 이거에 대해서 강경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국힘당 이쪽에 얘기하는 그런 이제 우파적인 것보다도 더 강렬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교조적으로, 그러니까 나쁘게 말한 건지 좋게 말한 건지 모르지만, 진보 교조, 조항, 환경, 노동, 인권, 여성에 맞는 그런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죠. 아직도 그냥 뭐, 남녀 문제 되면은 여성은 차별받고 있다, 그 얘기만 단적으로 하고 있고, 노동, 뭐, 아무리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런 노총들, 이미 이제 양대 노총에 가입한 사람은 상당히 지금 실업과 그냥 이제 자영업자의 고통 이런 것이 만성화된 상태에서 양대 노총에 들어갈 수 있는 노동자는 상당히 국민으로서는 형편이 나은 상황인데도 여기 심호보는 항상 그런 얘기 하죠. 노동자를 위한 정치.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노동, 인권, 여성, 노동, 인권, 여성 이런 교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럼 여기 그 더민당은 안 하냐면 더민당에서도 항상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현 정권 들어와서 미투니 뭐 여성 인권 뭐 이런 거 명분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냥 어떤 최저임금제 기타 등등.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심상 후보가 얘기한 것도 이 더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여기 국힘당이 얘기하는 안 후보가 얘기하는 거 국힘당에서 얘기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당에서 어떤 양적으로 좀 더 강화된 건 있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양당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단지 자기들은 보다 선명하고 기회주의이지 않고 청렴하다 이걸만을 무기로 양적 비교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뭐 소위 진보 보수 양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해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이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제3당이라고 해서 양쪽 당의 정책을 짬뽕해가지고 그냥 뭐 기회주의적으로 물론 합리적으로 이제 뭐 조정하는 건 물론 좋지만은 어느 쪽 이념 상관없이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무조건 평균 뭐 그냥 평균적인 정책 그런 이제 어정쩡한 중도 정책 이것만을 주장하라 또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게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근데 제3당이라면은 이쪽의 정책과 이쪽의 정책이 있을 때 국민한테 이미 많이 보여줬는데 이것을 보다 다른 거, 이 두 당이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못했다기보다 안 한 것들, 그런 걸 해야 되는, 그래야 비로소 제3당의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3당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두 정당이 안 했던 거를 한번 좀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예전에 쓴 글이 있는데 거기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기득권 양당이라고 했죠? 기득권 양당. 근데 기득권을 가고 있다는 것은 벌써 어떤 안정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경쟁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기득권 양당이라는 건. 그러니까 자유경쟁은 뭡니까? 좀 이른바 능력이라는 걸로다 좀 우파적인 그런 성격이 짙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득권 양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히 좌파적인 명분을 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우리가 참고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 공천기준 담합이 있습니다. 현재 양당은 여성 국회의원을 이제 비례대표 절반을 할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할당 국회의원도 해놓고. 그런데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취업의 기회와 자기 성장과 그런 공정한 기회를 원하는 거지. 그 많은 청년들 중에서 몇 명 그렇게 벼락 출세시킨다고 해서 청년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성 할당은 아주 이제 폭이 큰데 청년 할당은 어쩌다 생길 수 있는 거지만 그거는 이것은 결국은 그 기존의 기득권 꼭 기득권이라고 해서 보다 이제 어떤 그 중년 남성의 이제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자기의 권리와 권력과 이권을 과연 자기를 막 따라오고 이제 쫓아오고 경쟁하는 그런 이제 친구 후배들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아내와 딸 며느리한테 줄 것이냐. 이것을 더 원하죠. 딸 며느리한테 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성 할당제는 어떤 이제 이미 권력자 상류층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권력 할당, 이미 또 남편이 부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의 그런 이제 권력 할당, 이제 그런 거에도 이용이 되죠. 이제 그래서 여하튼 간에 사회적으로 항상 역동적으로 일하고 그렇게 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정계라든지 그 상류층을 새로 한번 진입하려고 하는 차하위층, 그런 남성들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계층 순환을 많이 이제 경색시키는데 활용이 되고 있죠. 이것을 일단 깨트려야 됩니다. 제3당은 두 당이 하지 않는 거. 근데 이 제안은 이미 오래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얘기했죠. 과연 실행될지는 미지수지만 국힘당에서 할당제를 폐지한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정말로 다음 선거 때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고 그럴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거는 꼭 제3당이 아니라도 그렇게 한다면 정말 국민을 위한 당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제안한 게 평검사, 평판사. 왜 굳이 평검사, 평판사라고 했냐면은 이제 국회는 판검사를 탄핵시켜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법에 대한 어떤 문제, 지금도 또 윤석열 후보가 무슨 또 그냥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한다 어쩐다 얘기했는데, 사실 행정부에서의 어떤 견제보다도 오히려 효과적인 건 입법부에서 비리가 있거나 혹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그런 판결이나 기소를 한 판검사들은 탄핵식 내쫓으면 됩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멀쩡히 법에 있는데. 뭐가 겁이 나서 못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걸 하는데도 국회에 전원이 동원돼서 일개 판검사를 탄핵하려고 해도 국회 전원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있었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검찰총장 무슨 대법원장을 탄핵시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 일반에 그릇된 판결을 함으로써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판사, 평감사들을 이게 국회가 탄핵시켜야 되고, 이건 꼭 국회가 아니라 지방의회도 탄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사법개혁 말로만 이제 많이 있지 좀처럼 이제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양대 정당이 평판사, 평검사의 이제 지방의회 탄핵.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을 쓴 게 이게 바로 이제 평준화가 바로 이제 과거에, 지금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거의 기억도 안 나죠. 이제 알지도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하여튼 소중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실력만으로 성적을 뽑았죠. 그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은 얼마든지 고액과외 안 해도 우수한 교사로부터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로 그전에는 이제 서울 도심에 이제 5대 공립, 좋은 학교들, 5대 공립이라고 해서 경기 서울, 이제 그런 좋은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런 학교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경기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옮기고, 강남 8학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8학군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부모가 돈이 있어가지고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다닌다, 이거. 그러니까 세습 제도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평준화, 그런데 말로는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인격도 존중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무식한 사람들 입장도 해야 된다는 그 어문 정책. 이거는 제가 뭐 너무나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하여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건 양당이 다 제대로, 물론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당이 거의 이제 기득권층을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새로 개선한다거나 그런 것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양당이 다 손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화폐개혁. 화폐개혁은 뭐냐면은, 최근에, 아니, 근래 한 10년 내에도 뭐 어려운 말로 디노미네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돈 단위가 너무, 액수가, 이제 숫자가 너무 크니까 1000을 1원으로, 1환이나 1원을 해서 어떻게 그러자. 말은 많은데 계속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화폐개혁이 예전에 53년도에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환으로 처음에 시작됐죠. 53년인지 50년인지 뭐 잘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해방 후 얼마 안 돼서 그런 다음에 얼마 안 돼서 62년 박정희 때 다시 원으로 화폐 개혁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이제 이승만 토지 개혁, 그리고 박정희는 뭐 화교라든지 기타 그때까지 이 지하경제 부유층들을 돈을 전부 이제 걷어낸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공산당이, 아니면 뭐가 공산당 혁명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도 결국은, 지금 눈을 보면 공산당 혁명과 같은 그런 이제 개혁을 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불과 10년만도 안 돼서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한 거죠. 물론 이렇게 자주 한 것이 잘 된 건 아닙니다, 이제. 박정희 스스로가 아주 그냥 좌파 공산당 혁명이란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뭐 어디가, 그러니까 딱 60일 더하기 60일, 2021, 60여 년이 또 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화폐에 대해서 손을 하나도 안 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거는 정말 이제 지하 경제와 어떤 썩은 그런 경제를 그냥 전혀 손을 안 댔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제. 물론 중간에 금융실명제에서 어느 정도 또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아주 근본적인 거는 전혀 손을 안 댔다는 겁니다. 60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화폐의 단위를 위해서 좀 개혁을 할 만도 한데, 계속 안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지하 경제와 여러 가지 그냥 부패된 것을 좀 일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얘기될 만한 건데, 양당은 전부 자기네 기득권층한테 불리한 거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이 얘기가 사실 오래전에 쓴 글, 몇 년 전이기 때문에 병역 평등, 남녀 병역 평등, 이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번하고 6번은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여성에게도 병역을 평등히 부과하라. 이게 남성이 최상류층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 잘 경계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사하위층 남성들입니다. 남성들이 사실 뭐 혁명을 하거나 뭐 폭력 혁명을 하든 무슨 혁명을 하든 아무래도 위협적인 존재죠, 같은 남자들한테도.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일부러라도 더 병역 의무를 부과시켜서 이제 어떤 인생 자기 개척의 길을 최대한 막아놓는 거, 이런 것이 상류층에게도 좋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냥 발뺌을 하고 남성 일방 병역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또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 권력자들은 자기들도 남성이 많으면서 왜 굳이 이렇게 남녀 불평등 병역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가? 만약 여성들에게도 병역 평등이 돼가지고 국가 의무, 이건 뭐 군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익근무 해가지고 여성에게 알맞는 이제 복지시설 얼마든지 일할 때 많습니다. 공적으로. 그럼 만약 그렇게 여성에게도 의무가 되면은 거리에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젊은 아가씨들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돈 있고 그냥 좀 그 능력 있는 남자들 재미가 사는 재미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좀 무시개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 사위층 남성들에게 이렇게 그 일부러 이게 젊은 시절에 제가 가족과 제가 아는 분들만 봐도 남자들이 한참 젊을 때 뭐 그 자기 일을 개척하고 그러고 싶을 때 특히 예체능 뭐 그런 이제 아주 젊을 때부터 그 개발하기에 좋은 그런 거 할 때 많은 그 불편을 겪죠. 그러니까 한참 이걸 시작하려고 할 때 뭐 병역 때문에 지금도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그 방탄소년단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그냥 우린 자부심을 갖는 것도 그렇게 뭐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도 활동하는 사람한테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중간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건 이건 굉장한 불평등이니까 이건 병역 얘기는 논할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가 번 돈이니까 이제 부모가 대신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수입에서 얼마쯤 떼어져서 군 시설을 위해서 기부금 면제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사람, 지금도 그렇고 옛날부터 하여튼 남자들 하여튼 특히나 예체능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학문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한참 공부하고 뭐 활동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걸고 그야말로 아주 치명적인 경력 단절, 뭐 경단녀 여성급이야 자기가 선택하는 일이고 집안에서 다 돌봐주면서 하는 거지만 남자는 아주 초기에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므로써 이게 굉장한 피해를 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부모의 업을 승계하는 그런 이제 상류층 남성들에게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설령 뭐 어느 그룹처럼 어느 그룹 일이죠. 하여튼 병역을 잘 피라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계자래도 그냥 군대를 갔다 와서 가업을 이으면 그만이니까 자기 개척 안 해도 그냥 되고, 혹은 또 병역을 면제 많이 받는 집안도 있죠. 삼성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는 어쨌든 간에 일반 서민은 또 병역을 면제했다면 무슨 취직할 때 이 사람 뭐가 부실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자기 일을 승계할 때는 상관이 없으니까 힘을 써서 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병역이 되든 면제되든 간에 어쨌든 상류 계층은 별 이제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길을 개척하는 거에다 엄청난 이제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건 다행히도 또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다음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교조 진보 정부 거기서만 더 이제 벗어난다면, 이 말은 그러니까 국힘당은 물론이고 더민당 후보도 상당히 이제 어떤 그런 거에 이념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거만 안 된다면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둘은 이제 여기서는 일단 그럼 믿어보고 제외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청회에서
국민이 국회라든지 정당 관계자한테 직접 물어봐서 과연 이것을 당신들은 해낼 의향이 있는가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면 못한 이유를 대고 그러면은 못한다고 하는 정당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정당일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해서 충분히 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불합리한 이제 제도들을 이제 어떻게 개선을 안 하고 요거 돌은 지우죠. 개선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제3당인 바로 이런 것들을 혹시 물론 여기에 써 있지 않는 거라도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나와야 제3당이 정말로 진짜 필요하구나 이걸 국민에게 확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엄연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검사 탄핵 제도를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검사 탄핵을 보다 부담 없이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약 판사 탄핵한다면 그게 아주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죠. 일개 판검사 하나만 그래도 왜 못합니까? 법적으로 돼 있는데 아니 판검사들은 지들 맘대로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을 지들 맘대로 그냥 막 갈아치우고 하는데 왜 국회의원은 판검사를 한 사람도 못 건드립니까? 왜 건들면 그게 정치적으로 불리할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라도 국회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에서도 쉽게 평검사, 평판사, 아주 말단 평검사라도 이 주말 엉터리 판결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청원을 받아서 탄핵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를 왜 안 하는지 이거는 기존 이제 사법 기득권이 워낙 정치 전개 이런 데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평준화 폐지 뭐 이거는 이것도 또 많이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문정책 이거는 뭐 또 이건 논란이고 뭐고 이제 너무나도 얘기된 거 보니까 결론은 둘만 남네요. 지금은 어쨌든 하지만 이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게 더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현명한 이제 국민은 더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분명히 국민한테 더 유리하고 좋은 건데도 그러니까 양당이 정치적 기득권 때문에 이제 자기들보다 둔한 우리 국민들은 그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그걸 알면서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바꾸지 않는 그런 제도라든지 새로 바꾸지 않는 제도, 새로 입법하지 않는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3당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제3당은 뭐 양당에서 뻔히 하고 있는 거를 혹은 강조하기만 할 뿐이지 그냥 뭐 그게 없으니까 제3당으로서의 아주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도 물론 안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했으니까 벌써 그렇게 의미를 둘 수 있지만은 제3당 그거는 이번 선거에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제3당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물론 이제 제3당이 있을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양당이 다 정말로 진정한 경쟁을 해서 이쪽 당이 국민을 위해 나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이쪽 당에서 그걸 팍 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현재 두 당이 그러질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정치 부패를 얘기한다면은 바로 그쪽에서 기존 정당이 안 하는 제도를 확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3당, 현재로서 제3당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지만은 지금 자격도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자격도 없으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제3당 이슈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